오늘은 두 번째로 프로이트도 밝히지 못한 현실을 만드는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한 최초의 인물은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활동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계와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성중심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중심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발견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이 속한 의식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무의식이 근원적이며 심층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의식을 발견하기 전에는 의식이 원인이었다면, 무의식을 발견한 후에는 의식이 결과이고 무의식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감정과 행동 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의식이며, 의식은 무의식의 어릿광대일 뿐입니다. 이것을 무의식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결정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으로 행동한다는 믿음이 서양의 인간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현대 심리치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이트가 정신을 세 가지 의식 수준으로 분류한 지형이론은 큰 얼음덩어리인 빙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빙산이 수면 위로 솟아있는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전의식은 수면 아래 잠겨있는 빙산으로 예를 쓰면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무의식은 물속 깊이 잠겨있어 잠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그야말로 현재의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며 지금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생각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다른 표현은 표면의식이라고 하며, 불교 유식에서는 육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의식 바로 밑에 전의식은 평소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에 의해 주의를 집중하거나 인식해내려고 노력하면 쉽게 떠오르는 기억과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프로이트를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과거에 알고 있던 프로이트에 대한 지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의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매 순간 인식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식 가까운 데 있다가 생각하려고 하면 꺼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생각 중에서 대부분은 바로 이 전의식 상태에 있어서 의식과 전의식 간에는 쉽게 기억이 왕래합니다. 전의식의 다른 표현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며, 저는 자아의식이라고 부르고, 불교의 유식에서는 말라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은 이름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은 깊은 곳에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 쉽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부분은 바로 수면 위에 나온 부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이고, 행동의 압도적인 부분은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불교의 유식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는 1923년에 지형이론을 보완한 구조이론을 내놓습니다. 먼저 무의식에는 억압된 본능적인 성적 욕구와 공격성을 가진 원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본능적인 욕구를 바로 충족시키기 위한 원초화의 쾌락 원칙에 의해 작동합니다. 세 의식에 모두 걸쳐있는 초자아는 태어난 후 부모와 사회로부터 배운 양심과 에고 이상을 지닌 가치관으로 움직입니다. 의식과 전의식의 세계는 에고가 현실에 적응하고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위해 참는 현실 원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에고는 쾌락 원칙의 원초화와 가치관의 초자아와 현실 사이에서 현실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현실을 만드는 자아의 작동 기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프로이트가 밝힌 무의식 결정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현상 설명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의식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의식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치료는 마음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이며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괴로움과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류 최초로 프로이드도 밝히지 못한 현실을 만드는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를 알려면 먼저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정신의 세 가지 의식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정신의 세 가지 의식을 만드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잉태되어 어머니의 태출을 끊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는 외부를 하나로 인식하는 순수의식 상태입니다. 아이가 18개월 정도가 되면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근본 바탕인 순수의식에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경계선을 그어 의식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의식에서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 마음과 육체, 나의 것,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가 되려는 갈등과 투쟁에서 원초와 에고, 초자아가 생기면서 자아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프로이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원초와 에고, 초자아는 서로를 공유한 선으로 합일이 되면서 성장하듯이 자아의식도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면서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원초와 에고, 초자아가 서로 상호작용하듯이 무의식, 전의식, 의식도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결국 프로이드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은 빙산의 위치는 다르지만 물로 같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 멘탈리셋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되려는 갈등과 투쟁이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의식에서 자아가 분리가 없이 본능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아가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의지가 있는 전자는 다시 전의식으로 올라가고 분리가 없이 의지가 없는 후자는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는 의식에서 자극을 받으면 전의식에서 의지로 했던 과거의 기억으로 선택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자아가 의지로 했던 결과는 다시 무의식에 저장이 되고 다시 전의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 수준의 의식이 반복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의식이 만들어지고 위계를 가지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의식은 무의식을 초월하는 동시에 전의식은 무의식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무의식은 전의식 속에 있지만 전의식은 무의식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식은 전의식을 초월하는 동시에 의식은 전의식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전의식은 의식 속에 있지만 의식은 전의식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단계를 건너뛰거나 한 단계에서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위아래로 순환하듯이 세 수준의 의식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체를 자아로 살아가면 무의식과 전의식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앞에 사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의식과 전의식에 사과를 좋아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사과를 싫어했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 사과는 싫은 것이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자아로 선택한 결과는 계속해서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다시 전의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업을 쌓는다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빙산을 보면 무의식이 의식보다 큰데 자아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의식이 무의식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계로 나오는 자아의 성장에서는 무의식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절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면 아래의 빙산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절대계로 돌아가는 본성의 완성에서는 무의식이 가장 크게 됩니다. 이를테면 수면 위의 빙산이 수면 아래의 바다로 완전히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의식이 성장하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주장한 지형이론과 구조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의식을 바꾸어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려면 의식을 바꾸라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잠재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의식을 바꿔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고작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시각화, 심상화나 확언, 감사일기 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삶의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원인은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면 의식은 저절로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자아로 시각화, 심상화나 확언, 감사일기 등을 실천했기 때문에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아로 실천하는 신앙생활,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령 등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저절로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탐구 7단계를 거치면 점차로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1단계는 삶의 주체가 자기에서 육체자, 마음자, 정신자로 성장하는 자아로 자아의식은 순수의식에서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성장하는 자아의식의 위계입니다. 2단계는 삶의 주체가 관찰자로 자아와 본성의 구조를 명확하게 깨닫는 초견성을 체험하여 자기 탐구를 실천하면 의식은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3단계는 삶의 주체가 간조자로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고 4단계는 삶의 주체가 참나로 본성에 안주하면 전의식은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5단계는 삶의 주체가 공무화로 공간적인 합일이 일어나고 6단계는 삶의 주체가 식무화로 시간적인 합일이 일어나며 7단계는 삶의 주체가 무화로 나라는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면 무의식은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을 완성하는 합일의식의 위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은 자아의 성장을 통해 본성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자기에서 육체자, 마음자, 정신자, 관찰자, 관조자, 참나, 공무화, 식무화, 무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의식이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성장하면 합일의식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혁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프로이드도 밝히지 못한 인류 최초로 밝히는 현실을 만드는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았고 어떻게 의식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마지막 세 번째로 프로이드도 밝히지 못한 자아의 방어 기제의 원인과 올바른 심리치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인류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